D-Day 1 이제 일요일이 끝나면서 비트코인의 무빙이 올 텐데요. 저는 이번 자리가 정말 마지막 롱티켓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 자리를 봐야 하는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숏보다는 롱이 좋은지, 제가 왜 롱만을 외치고 있는지 숏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 제가 지금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한번 녹화를 해서 목이 좀 간 상태인데요. 여러분들 저 힘내라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를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정확하게 일관된 관점으로 이번 장 한 번도 손절나지 않고 너무 잘 가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장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일부에서 다뤄드렸던 단기적인 움직임으로는요, 4시간 봉에서 현재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은 아래쪽으로 내릴 수 있는 하락을 암시하는 패턴인데요. 저는 이런 발산 자리를 앞두고 하락을 암시한다는 것 자체가 상승으로 갈 개미들을 꼬셔서 내리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론적으로 차트에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눌렸을 때의 자리도 대응점을 만들어 두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에 맞게 지금 30분 봉에서 매도 오더블럭이 떴습니다. 자, 매도 오더블럭이라는 것은 오더블럭 자체가 세력들이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했을 때 자리를 추적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특히나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던졌다, 심지어 가격도 내려가고 있고 거래량도 줄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미들에게 숏 자리를 주는 듯한 이런 암시 차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단기적으로 4시간 봉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아래쪽에서부터 올라왔던 이런 단기 상승 채널을 이탈하지 않았고 현재 하락에 대한 이런 숏 자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성비적으로 따졌을 때 숏이 우리에게 손익비가 있냐 없냐를 따진다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두 번째 근거로는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여기서 숏을 친다고 하더라도 FEG의 상단과 하단을 기준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 이런 양봉을 띄울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세력이 띄운다고 했죠. 자, 이 양봉을 개미가 띄우는 4년 전에 ETF가 들어오기 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미들이 추격하지 못해서 FEG가 생깁니다. 자, FEG는 이런 갑작스럽게 가격이 올라간 구간에서 불공정 거래 가격 구간이 생겨서 페어밸류 갭이라면서 생기는 건데요. 자, 이런 자리로는 보통 캔들이 다시 되돌아옵니다. 개미들도 탈 수 있는 자리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FEG의 상단과 하단에는 강력한 지지가 걸리는데 이런 자리가 깨졌을 때 보통 숏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우리 이전 차트를 볼게요. 자, 상단이 깨졌지만 하단에서 개미를 털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올렸고 이 하단에서 제 평단과도 가깝죠. 이렇게 큰 FEG가 생겼는데 상단이 깨지고 이전 저점을 지키면서 결론적으로는 올렸습니다. 지금의 롱 포지션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상승 추세를 다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숏을 보기에는 조금 손익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 내렸을 때 어디까지 내가 롱을 대비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지금 청산 히트맵을 보는데요. 청산 히트맵에서 76K까지 물량이 조금 차 있죠. 자, 76K가 바로 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넘어서면 어떻게 된다? 롱 포지션의 개미들이 털린다. 자, 지금 롱 포지션이 많을까요? 숏 포지션이 많을까요? 숏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왜 롱을 털 수 있을까? 자, 심리적으로 롱을 털 때는요, 이 76K를 벗어나면 롱 버튼들을 다 뺄 거고 오히려 숏 개미들이 붙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저는 이전 저점이었던 2번 받아준 자리, 이런 일봉 FEG의 상단 자리를 털어내면서 완벽한 숏 포지션들이 꼬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털고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자리가 생긴다면 이 개미 털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이 자리가 온다면 73K를 필두로 받아줄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음봉 이탈을 했을 때부터는 숏을 내리기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관점의 패기를 73K로 기준을 삼고 있고 현재는 바로 올려도 이상하지 않은 장이기 때문에 79K를 넘었을 때 우리가 상단부까지 비중과 레버리지를 작게 잡고 이 위에서부터 80K를 넘어갔을 때부터 다시 한번 비중과 레버리지를 높게 걸어두시면 진짜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해당 포지션에 대해서 롱 버튼 빼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매 영상마다 제 실시간 퍼센트 수익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트에 대해서는 들어갈 때 모든 매매일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자리 빼고도 제 차트 분석 실시간으로 필요하신 분들, 자, 리딩방 아닙니다. 금액 들지 않고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들어오셔서 제 관점 공유 받으시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시간으로 이 정도만 보셔도 손절은 훨씬 적게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트 공부하실 분들은 아래쪽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제가 계속 상승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좀 봐야겠죠. 자, 우선 주봉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자리를 털고 가도 주봉의 주요 자리, 우리 이전에 고점이었던 곳, 그리고 저점 찍고 갔던 반등 자리, 그리고 이번 더블 바텀의 넥라인, 이곳을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눌림장이 나온다고 큰 상승 추세의 범위가 이탈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봉을 봤을 때도 충분히 더블 바텀이 나오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보이고 있고, 이 더블 바텀의 넥라인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RSI에서는 과매도 구간을 찍어주기도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주봉의 역대 과매도 구간을 보시면 이런 과매도 구간에 근접했을 때는 계속해서 RSI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도 지금 그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우리 비트코인이 전반적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상단부는 계속해서 지켜주는데,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와 이번 미국과 이란, 그리고 관세 폭탄이 이어졌던 트럼프 랠리를 그대로 되돌린 이런 저점 구간, 자, 여기 두 개를 빼고 모두 지켜준 상승 추세인데요. 자, 이 하단선을 지금 어떻게 했나요? 드디어 뚫고 지지를 받고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공식 아시죠? 여러분들이 뚫었을 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뚫고 내렸을 때, 밟았을 때 올라가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나오는 상승이 언젠가는 여러분 떨어질 수 있는 상승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찐 상승 랠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고점을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그 고점에 대해서는 이번 피보나치 구간 고점에서부터 저점을 여였을 때, 자, 우리 지금 0.236 구간을 이미 뚫었기 때문에 0.382 구간인 최대 85K까지 볼 수 있다. 자, 이 부분까지 올렸을 때 80에서 85K 사이에서 쇼퍼튼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테더 차트도 볼 수 있는데요. 테더 차트는 이 달러의 가치,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 테더는 내려가고, 테더가 이렇게 올랐을 때 비트코인은 60K를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테더가 내려갈 건지 올라갈 건지 이런 자료들을 좀 분석할 수 있겠죠. 자, 지금 테더는 확장형 패턴을 그리고 있다. 확장형 패턴은요, 위로 터지거나 아래로 터지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자리를 봤을 때 하단선에서 몇 번, 두 번이나 지지를 받았다. 근데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많아졌다. 매도량이 많아졌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것은 아래로 한 번 더 내려오면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뭐든 어떤 차트든 계속해서 두드리면 결론적으로는 뚫린다. 세 번, 네 번째에는 뚫린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치질과 똑같죠. 여러분, 못을 두드렸을 때 힘있게 두드리면 결론적으로 12번, 13번이든 언젠간 뚫립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은 내려올 확률이 크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테더로 볼 수 있는 이 피보나치 구간, 우리가 이번 상승분에 대해서 봐도 지금 0.382 구간에서 약간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0.382 구간에 대한 지지도 3번을 받았다. 네 번째에 오면 이 피보나치 채널에 대한 지지도 뚫릴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봤을 때 지금 단기적인 눌림이 생기더라도 다시 올라갈 확률이 크고, 이 자리에서 바로 올려도 이상하진 않다. 하지만 이것이 찐 상승 랠리인지는 모르겠다. 이 숏 버튼이 한 번은 들어와야 된다라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장을 모두 함께 할 거고, 지금까지 하나의 관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리는 항상 여러분들과 제 차트 분석 자료를 통해서 질문도 받고 있으니요. 여러분들이 스터디룸이나 아니면 아래쪽 유튜브 댓글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저희 아래쪽 링크 보시면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주시고, 아래쪽에 상승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광고쟁이들 거르는요. 그리고 힘있게 응원 한마디 해주시면 더욱더 빨리 모실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명히 제가 오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전 차트와 지금 차트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ETF는 유출됐던 차트, 지금은 ETF가 유입되는 차트. 자, 이때는 개미가 상승을 바라보는 차트, 이때는 개미가 하락을 바라보는 차트입니다. 즉, 롱 치는 개미가 많았던 장, 여기는 숏 치는 개미가 많은 장, 그리고 이때는 기관 자금이 나가는 장, 개미만 상승을 받고, 이때는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 장, 개미만 하락을 보고 있는 장, 명백하게 지금 시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4년
사이클을 보는 개미들에게도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요. 4년 전에는 ETF 기간 자금이 없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옛날처럼 개미들이 올리고 개미들이 내렸던 그런 개미 주도권의 차트는 없고 ETF, 스마트 머니의 유입으로 지금 핸들링은 기관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크다. 그러니 4년 사이클을 보면서 대입하는 것은 지금은 조금 다르다라고는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번 장에서 털린다고 하더라도 자, 주봉을 봤을 때 우리 이번 장에서 눌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숏, 롱 다 털리면서 다시 올리겠죠. 하지만 주봉의 더블 바텀의 넥라인은 건재하다. 결론적으로 이 자리를 잠깐 이탈하는 것은 주봉 마감만 잘하면 이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저항선을 뚫지 못했는지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전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자, 이 라인을 뚫지 못했습니다. 이걸 날봉으로 볼 수 있죠. 확대를 한번 쭉 해보면요. 이런 자리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다가 이번에서야 이 자리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단기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그 아래에서 세력이 받은 이런 자리들은 모두 다 타파되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는 머리를 굉장히 똑똑하게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이 오기 전에는 하락을 유도하는 개미를 꼬시는 이러한 자리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올라가는 차트와 내려서 이 자리를 주고 가는 차트 두 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응 여러분들 오늘 잘 해두시고 저는 실시간으로 함께 달릴 테니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비트코인 장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알트코인을 봤을 때 계속해서 상단, 하단, 다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가져가던 이 저점을 지켜주는 선을 이탈했습니다. 자, 이렇다는 뜻은요. 개미들이 매수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상승에 대한 조짐을 보이고 ETF는 고래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ETF 그리고 이더리움은 여전히 ETF 등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비트코인이 올라간 뒤 우리 다음으로 어떻게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토탈2 차트에서도 어떻게 상승세를 그리는 이러한 저점을 올리는 방식을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곳에서도 우리가 저점을 연결한다 하더라도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해당 넥라인 계속해서 저점을 지켜줬던 건 이런 구간들을 뚫을 수 있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겠죠. 이런 구간에서 개미들이 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이 사기에는 좋은 자리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알트코인도 정말 옛날만큼의 불장은 아니더라도 순환매가 한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 순환매가 들어올 때는 비트코인이 좀 고점을 올렸다가 털고 찐 상승 랠리를 갈 때 그렇게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알트코인에 대한 희망도 놓지 않고는 있다라는 관점 여기까지 전달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좀 기준 있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73K를 기준으로 자 이렇게 고가를 올려서 좀 대응할 예정입니다. 만약 정말 만에 하나 제 관점이 나가리가 되고 73K에서 이탈 자리가 온다면 65K까지는 숏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자리가 나올 확률이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지금 나오는 하락들이 이 개미를 조금 꼬시는 이런 하락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롱의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준대로 제 차트 분석 자료를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인사이트만 가져가셔서 성투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에 또 이상 있다면 또 다른 차트 보면서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